대부분 애들이 많이 틀렸던 게 9번이랑 10번이랑 11번에 뭐 2번, 3번, 그럼 12번 이렇게 많이 틀렸거든요. 22단원. 이것만 같이 한번 보고 그 다음 23단원 한번 해보죠. 어, 아직까지 뭐 할만하죠? 숙제가 너무 많거나 그렇진 않죠. 예. 아닌가요? 많은가요? 자, 9번 한번 보시면 이 PQRS라는 네 조건이 있는데 이 네 조건에 대해서 다음 세 명제가 참이라고 합니다. 연습 문제 보고 있는 거예요. 22단원. 자, 그러면 가조건은 그러니까 이런 걸 일단 어떻게 푸냐면 P면 Q이다. 이게 성립한다고 했죠. 이게 참이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의 이제 포함 관계를 한번 살펴보세요. P가 Q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나가야 되니까. 됐죠? 그 다음에 나 조건은 R이 아니면 Q가 아니다. 나 R이면 나 Q이다. 이건 대문자로 썼네요. R이 아니면 Q가 아니다. 얘를 만족하는 거잖아. 그럼 이거에 해당하는 진리집합들을 구해보면 R의 여집합이 이제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죠. 근데 사실은 이게 여집합을 생각하는 건 조금 어렵거든요. 여집합을 생각하는 것보다 뭐가 더 쉬우냐면 얘가 참이라면 얘에 대한 대우명제도 참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Q이면 R이라고 성립하니까 Q가 R의 부분집합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그 다음 다조건 보시면 S가 아니면, 자, S가 아니면, not S이면, 그 다음에 Q가 아니거나, R이 아니래요. not 아니면, Q가 아니거나, 그럼 not Q 또는 not R. not R. S라고 써야 되냐? not S이면 Q가 아니거나, R이 아니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럼 얘도 사실은, 아니다라는 거 생각하는 게 어렵다고,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이거에 뭘 생각하자? 대우명사 생각해봐. 얘 대우가 뭐였어야 되나? Q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 R 얘가 S. 그럼 이거에 해당하는 진리집합은 Q 교집합 R E S의 부분집합 얘를 나타내주는 거거든. 얘로부터 알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래. 그럼 우리가 일단은 좀 집합의 이 진리집합들로 다 바꿨잖아요. 이 집합의 포함관계를 쉽게 포함하기 위해서 벤 다이어그램을 먼저 그려볼 거거든요. 일단 P는 Q의 부분집합이래요. P는 Q의 부분집합. 그 다음에 Q는 R의 역시 부분집합. 이렇게 그렸어요. 그 다음 Q 교집합 R이 S. Q 교집합 R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Q잖아요. 그럼 S의 부분집합이니까 S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돼요? 여기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S가 있을 수도 있고 이 바깥으로 있을 수도 있죠. 그건 모르겠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씩 살펴보세요. 1번부터 보면은 P면 S다. S는 지금 어떻게 될 수도 있냐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Q는 일단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또는 S가 R을 포함해서 이렇게도 될 수 있다고 그랬죠. 지금 방금. 얘네들 상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야. R을 포함하는지 안 하는지 일부만 포함하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럼 P면 S라고 했는데 어쨌든 P가 S 안에 들어오는 거 맞잖아요. 얘는 참. 두 번째는 Q이면 S라고 했죠. Q는 S가 Q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니까 얘도 참. 세 번째는 P 또는 Q 또는 R. 자, 이런 거 애들이 어려워하는데 P 또는 Q 또는 R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그냥 우리가 합집합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P 또는 Q 또는 R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S가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고요. P 또는 Q 또는 R이면 결국은 R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집합으로 쓸게요. 얘가 나타내는 게 P 합집합 Q 합집합 R인데 얘는 결국은 R이라는 집합이죠. 그럼 이 R이라는 집합이 S 안에 들어올 수도 있고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확실히 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자, 4번 같은 거 보면 P이고 Q이고 R이에요. P랑 Q랑 R이 교집합이잖아요. 그럼 4번의 교집합은 그냥 P죠. 진리집합으로 바꾸면. 그럼 걔가 S 안에 들어온다. 이건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S 안에 들어오는 거 맞는 말이고 5번 같은 거 보면은 P 또는 Q이면 P 또는 Q라고 하는 건 그냥 Q잖아요. 그럼 Q가 R의 부분집합이다. 이건 맞는 얘기죠. 맞아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이해하시나요? 안 어렵죠? 그러니까 집합의 포함 관계를 다시 이 조건 모이면 모이다. 얘가 참이면 이 진리집합들 사이의 관계가 이 부분집합을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얘네들의 포함 관계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본다면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안 가는 사람 X 하세요. X. 소리 지르세요. 아! 이렇게.
이 안 가는 사람. 됐습니까? 네, 지우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이어폰을 꽂고 있으니까 이어폰 꽂고 있거든요. 귀가 너무 아파요. 오늘은 그나마 너희랑 그 전에 있는 파리스 애들, 걔네 두 번밖에 없어서 괜찮은데, 일요일 같은 경우는 아침 8시 반부터 해가지고, 걔네 과학고 애들 있거든요. 걔네부터 시작해가지고, 고3, 고2, 고1 다 있어가지고, 12시간 동안 했는데, 귀 아파 죽겠어요. 자, 10번. 자, 10번 보시면,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문제예요. PQRS가 있는데 P는 Q의 필요 조건. 그럼 P는 Q의 필요 조건이니까 화살 맞는 애가 P 난다고 필요 조건이라고 했잖아. 그럼 얘네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Q가 이렇게 나가야 되니까 P의 부분 집합. 이렇게 반대로 써도 되는데 그거 잘 안 써요. 그냥 안 쓰니까 이렇게 쓰세요. 그 다음에 R은 Q의 충분 조건. 그럼 R은 Q의 충분 조건. R은 Q의 충분 조건. 이렇게 썼죠? 그럼 R, Q. 얘는 이 조건들을 진리집합들의 포함 관계로 나타낸 거예요. 자, S는 R의 필요 조건. S는 R의 필요 조건. 나지 R이 S의 부분 집합. 그 다음에 Q는 S의 필요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 여기 나왔네요. 필요 충분 조건. 원래 화살을 두 개로 썼어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쌤이 하나씩만 하고 있었죠. 누가 나갔는데요? 갑자기? 아닌가? 쌤인데, 여섯, 일곱, 여덟. 맞는데? 누가 들어왔다 나갔니, 얘들아? 방금? 자,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얘 같은 경우는 진리집합들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같은 거죠. 얘네들 가지고 한번 풀어보래요. 일단 여기서 뭐 할 거냐면, 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릴 거거든. 그럼 Q가 P의 부분집합이니까 Q가 P의 부분집합. 그 다음에 R은 Q의 부분집합. 그럼 R이 R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R은 S의 또 부분집합. 근데 S라고 하는 건 Q랑 같대요. 그럼 Q랑 S는 같은 거죠. 여기서 시작하자고요. 자, 그럼 첫 번째 보시면, 첫 번째, 뭐 하라고 그랬냐면, R은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R과 P의 관계. R이면 P잖아요. 이 집합 R이, 이 집합 B에 포함되잖아요. 집합 R이 이 집합 B에 포함되니까, R은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죠, 이게? 화살이 이렇게 나가야 되니까, 무슨 조건? 충분 조건. 이게 답이겠죠? 자, 두 번째는, P 또는 Q. 그러니까 애들이 이런 걸 어려워해요. P 또는 Q라는 게 R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P 또는 Q라고 하는 건 결국 뭐야? 이 또는은 결국은 합집합이라고 했죠. 그럼 얘가 나타내는 진리집합은 곧 P예요. P 합집합 Q인데 P가 Q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얘의 진리집합은 결국은 P예요. 그럼 얘는 R이기 위한 P와 R의 관계를 보라는 거네요. 그럼 P가 R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럼 화살이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얘가 맞았잖아요, 화살을.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돼요, 답은? 답을 쓸 때는 P 또는 Q는 이거는 R이기 위한 화살 맞았잖아요. 이거 P를 줄 거. 이게 답이죠. 이해하죠? 그 다음 3번은 P이고 Q, P and Q. 그리고 이거는 R 또는 S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럼 P and Q라고 하는 거는 교집합을 나타내주는 거니까 결국은 Q고요. R 또는 S라는 건 합집합을 나타내주는데 R이 S 안에 들어오니까 얘는 결국은 S야. Q랑 S는 같다며. 같은 걸 말하니까 무슨 조건? P를 충분 조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푸시면 이런 문제들이 전혀 어렵지 않아요. 학교 시험에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푸시면 전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안 간 사람은 X 하세요. 소리를 지르세요. 없습니까? 넘어가도 되나요? 혜정이 넘어가도 되나요? 네, 대답해줘. 민경이 넘어가도 되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 11번인데 11번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를 너희를 채점하다 보니까 내가 느꼈지만 옛날에도 느꼈지만 이게 필요 조건이냐 충분 조건이냐 필요 충분 조건이냐 이 셋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이게 답이 틀리면 확률이 되게 높아지죠. 33%에서 50%로 늘어나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채점하다가 중간에
뭐 10번 같은 경우는 하나만 틀린 애들도 그냥 셋 중에 뭐가 하나 틀렸으니까 고쳐봐 이렇게 하는 애들이 많아요. 다 다시 보라는 얘기였어요. 이게 제대로 안 하면 어려운 단원이기 때문에 한번 할 때 제대로 하셔야 돼요. 자, 11번에 2번 보시면 모든 C에 대해서, 그러니까 임의의 집합 C에 대해 뭐라고 써 있어요? 비교집합 C. 이 비교집합 C가 A 교집합 C에 요 부분집합이 성립하는 것은 이거인 것은 B가 A의 부분집합이라는 것과 무슨 조건이냐? 이게 무슨 조건이냐? 이걸 물어봤잖아. 그럼 우리가 이게 무슨 조건인지를 확인하려면 이거이면 이거이면 이거이다를 봤을 때 그게 어떤 관계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어. 그럼 첫 번째는 뭐 해볼 거냐면 이 B교집합 C가 A 교집합 C의 부분집합이면 이 B가 A의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근데 일반적으로는 얘가 그냥 이렇게만 쓰면 맞는다고 하기엔 좀 곤란한데 그냥 이렇게만 쓰면 맞아요? B교집합 C가 A교집합 C랑 같을 때 B가 A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하면 맞는 말일까?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C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이 어떻게 있냐면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어.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어.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교집합하면 여기 있잖아? 그럼 A 교집합 C가 얘를 포함하려면 A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A 교집합 C도 여기잖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렸다. A를 어떻게 쓸 거냐면 내가 예를 들어 이렇게 썼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집합으로. 이게 지금 딱 되도록. 이해했어? 그럼 B교집합 C라고 하는 것도 여기 색칠된 부분이고 A교집합 C라고 하는 것도 여기 색칠된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B가 A의 부분집합인 것은 아니잖아. 이렇게 그려보면. 얘가 안 될 것 같지? 그냥 일반적으로는 성립하지 않거든? 근데 여기에서 어떤 게 중요한 거냐면 뭐가 중요한 것 같아 얘들아? 뭐가 중요해? 그렇지. 모든 C라는 집합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했을 때 얘기하는 거야. 잠깐만. 누가 들어왔다가 나갔다는데? 은진이구나. 그래서 이거 오케이. 은진이 다시 들어왔죠? 은진이 끊기나요? 다시 해보자.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우리가 틀렸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시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니까, 얘가 이제 모든 시에 대해서 성립하려면,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얘가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모든 시들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기 위해서, 어떤 시여도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맞다는 거라고. 거기까지 이해했어, 얘들아? 내 말 이해하니? 그러니까 모든 C라는 집합에 대해서 성립을 하기 위해선 우리가 얘를 만족할 때 얘를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반대로 해볼까요, 이번에는? 그럼 B가 A의 부분집합이면 이 B 교집합 C가 A 교집합 C의 부분집합이냐라고 물어봤는데 뭐 얘는 당연히 성립하죠. 왜냐면 B가 A의 부분집합이면 이렇게 그렸어, 대략적으로. B교집합 C라고 하는 것과 A교집합 C가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는데 C를 아무렇게나 그린다 한들 B교집합 C는 여기고 A교집합 C는 요만큼이니까 우리가 B가 A에 포함이 돼 있으면 얘는 당연히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이면 이것도 성립하고 얘이면 얘도 성립하니까 얘는 필요충분 조건이 맞는 거예요. 설마 이해하시나요? 넘어갈게요. 은진이 쌤 말 들려요? 네. 네, 알겠어요. 자, 그럼 12번. 자, 12번은 12번은 좀 많이 틀렸어요. 한 절반 정도 틀린 것 같은데 P라는 조건이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이냐. 근데 P라는 조건은 절대값 X-A가 1보다 작고 절대값 Y-B가 1보다 작다. 이게 P라는 조건이고 요 Q라는 조건은 절대값 X-Y 그다음 -A 플러스 B 얘가 2보다 작다 그랬거든. 그럼 얘네들의 관계를 살펴보라고 했어. 자, 그러면 얘를 좀 더 풀어볼게. 얘를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을 구해보고 싶은데
절대값 x-a가 1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x-a란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죠? 그럼 여기서 x의 범위가 a 플러스 1보다 작고 a 마이너스 1보다는 커요. 그 다음에 이것 그리고 쉼표로 돼 있잖아. 그 쉼표니까 이거야. 맞아? 이고 얘도 만족하는 걸 해보면 결국은 y가 b 플러스 1보다는 작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b 마이너스 1보다 큰 거죠. 뭐 여기까지는 이해하죠? 그 다음 얘를 볼까요? 얘 같은 경우는 x 빼기 y 빼기 a 플러스 b가 2보다 작고 그 다음 마이너스 2보다 크거든? 그러면 x랑 y의 범위가 나와 있잖아? x랑 y의 범위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도 x 빼기 y를 해보자. x 빼기 y랑 a 마이너스 b 플러스 2보다는 작고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보다는 커요. 우리가 부등식의 연산에서 이거이고 이거인 게 성립하면 이 두 개를 뺀 거는 얘가 되는 건 맞죠? 두 개를 빼면 이 작은 거에서 제일 큰 거 빼주니까 a-b-2가 되고 이 두 개의 차 x 빼기 y의 범위는 이거이고 얘에서 얘를 빼주니까 제일 큰 게 a-b 플러스 2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조건 p가 조건 p이면 q이다. 얘는 참이에요. 알겠어? 하지만 얘라 그래서 얘가 되는 게 성립하느냐? 그건 맞아 틀려요. Q이면 P이다가 참이야? 이건 아니에요. 왜 그렇죠? 만약에 X의 범위를 내가 A부터 B라고 한번 해볼게요. X의 범위를. X의 범위가 A부터 B라고 하고 Y의 범위를 어떻게 적어도 돼요? A부터 A 플러스 이렇게 적을까? A부터 A 플러스 1로 적고 요 Y의 범위를 이번에 어떻게 잡을 거냐면 둘이 뺐을 때 가장 작으려면 얘가 되기 위해선 요 B-3부터 그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니까 이게 나오는 거 맞지? 나 맞게 했냐? B-1 이렇게 할까? B-1부터 어디까지? B 플러스 2 이렇게 해봐. 그럼 얘 작은 거에서 제일 큰 거 빼도 얘 나오죠. 제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도 얘 나오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를 만족한다고 했을 때 이런 경우도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반드시 x, y가 각각 이렇게 대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q를 만족한다고 그래서 p를 만족한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당연하죠. 네, 당연히 이해하죠. 이해하니 그래서 무슨 조건이죠? p는 q이기 위한 따라서 결론. 이게 앞에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지.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는 거죠. 네. 이것만 가능한 거예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쓰는 애들이 있는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해 안 가는 사람 X 하세요? 아니면 말로 해주세요. 다 이해했나요? 그래서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지 않아? 오늘 천안에 그 확진자 수를 보니까 몇 번까지 있더라? 뭐 몇 번까지 있었는데 검사받는 인원이 많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확진자가 최근에 늘어나지 않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천안 사람들이 조심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받는 사람이, 검사 중인 사람이 많이 없다라는 것은, 점점 이제 진정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사실 우리 지역만 생각하면 계약을 뭐 다음 주에 해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어쨌든 100명 정도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근데 뭐 어쨌든 내일 아마 교육부에서 발표 날 텐데, 좀 연기될 가능성이 좀 많아 보이거든요. 연기될 가능성이. 음. 그래도 우리는 그냥 우리 할 거 하시면 돼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그냥 돌아다니지 마시고 우리의 해야 될 거를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할 거는 이 명제의 증명이에요. 명제의 증명인데 우리가 어떤 그 수학에서 배우는 용어가 있거든요. 수학에서 배우는 용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정의예요. 그러니까 수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공부하는 것과 같은 거거든. 정의는 보통 뭐라고 써요? definition 이렇게 쓰죠. definition. 영어로 얘기하면. 그러면 정의의 정의가 뭐야? 그죠? 되게 어려운 말이지. 정의의 정의.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다시피 용어의 뜻, 어떤 용어가 있는데 용어의 뜻을 분명하게 정한 문장, 분명하게 정한 문장. 이런 게 정의예요. 그러니까 정의는 수학 공부를 할 때 이 정의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다 암기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이미 다 배웠지만 자, 원의 정의를 정확하게 얘기해 볼래? 원의 정의를? 누가 얘기해 볼까요? 혜정이 한번 얘기해 볼래요? 혜정이? 원의 정의.
자, 아무나 얘기하셔도 되거든요. 자, 건우 원의 정의가 뭔지 한번 얘기해 볼래요? 원의 정의. 음, 어떤 점에서 일정한 어, 거리,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어, 점들의 크기, 자, 원의 정의를 한 점에서 같은 거리 있는 점들에 썼지. 이거 맞아요, 틀려요? 자, 이거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 얘기해봐. 이거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 뭔가 빠졌어. 뭐가 빠졌을까? 자, 뭔가 빠졌거든? 뭐가 빠졌을까? 평면,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만 얘기하는 건 정확한 정의가 아니야. 뭐가 빠졌냐면 평면 위의 한 점에서 얘기해줘. 평면 위의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치. 왜냐면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치라고 하면 원도 될 수 있고 또 뭐도 될 수 있죠? 구도 될 수 있으니까 안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또? 정삼각형의 정의 얘기해 볼까요? 정삼각형의 정의. 정삼각형의 정의는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에요. 알겠어? 얘도 역시 평면 위에서 얘기는 하거든, 사실은. 공간에서 얘기하면 좀 어려워지고요. 그냥 평면 위에서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얘가 정삼각형이에요. 근데 사실은 정삼각형의 특징 중에 세 내각의 크기가 같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세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 우리가 삼각형 중에서 세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이 정삼각형 말고 또 있습니까? 없죠? 없잖아. 세 내각. 내각이란 건 안에 있는 각이잖아. 세 내각의 크기가 모두 다 같은 삼각형은 정삼각형 말고 없잖아. 맞지? 하지만 얘를 정의로 하진 않는다는 거야.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를까요? 정삼각형이 뭘까요, 얘는? 성질. 성질, 성질을 다른 말로 뭐라는 줄 알아요? 정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정리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최근에 배운 정리. 수학하에서 배웠던 정리 뭐가 있죠? 제일 처음 평면접해에서 배웠던 정리. 제일 유명한 거. 이 대답 안 하면 나 되게 빨리빨리 할 거야. 다시. 제일 처음에 배웠던 정리가 뭐가 있었어요? 수학하에서? 평면접해에서? 피타고라스. 수학하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배웠어요? 그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파포스의 중선 정리 배웠었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정리라고 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공부하는 것은 얘들아 여러분들 대학 가시면 이 데피니션이랑 정리를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정리를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theorem이라고 해요. theory 이렇게 들어갔죠. 그래서 이렇게 THM 이렇게 편집해요. THM. 그래서 이 정리들은 그 정의랑 정리를 배우는 게 다예요. 대학을 가보시면 정의 2.1, 2.1 테프, 데피니션 2.11, theory 2.12, theory. 학교 수업 시간에 이런 거밖에 안 해요. 정의랑 정리를 공부하는 게 답니다. 그럼 정리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정리의 정의란 참으로 증명된 명제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요 세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은 요 정삼각형의 정의로 볼 수는 없고 정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등변 삼각형도 생각해봐.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근데 그거에 대한 성질로서 또 뭐가 있냐면 밑각의 크기가 같죠. 삼각형이 두 밑각의 크기가 같잖아. 그럼 두 밑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은 뭐 정삼각형일 수도 있기는 하지. 하지만 걔를 역시 정이라고 하진 않는다고. 걔네들은 전부 다 정리가. 알겠어? 용어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정의란 용어의 뜻을 분명하게 설명하는 문장이나 식, 이게 정의고. 정리란 참으로 증명된 명제가 정리다. 세 번째, 명제 있죠. 명제. 명제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영어로 굳이 다시 얘기하지만 프로포지션이라고 했죠. 그래서 명제는 어떻게 쓴다 그랬냐면 영어로 PQR 이런 영어 소문자로 쓴다 그랬죠. 명제라고 하는 것은 참 또는 거짓이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이게 명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제든 이런 걸 물어보면
지금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바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학원 듣고 나게 되면 다시 다 물어볼 거거든요. 명제가 뭐였어? 조건이 뭐였어? 정의가 뭐야? 정리가 뭐야? 이렇게 다 물어볼 거거든. 그러면 고민 없이 1초 안에 명제란 참 또는 거짓이 분명하게 판단되는 문장이나 식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네 번째, 좀 생소한 게 있는데 생소한 게 뭐냐면 공리예요. 공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액시움. 이건 좀 처음 들어보죠. 들어본 애들도 있을 텐데. 공리라고 하는 것은 증명 없이 받아들이는 어떤 진리 정도로 생각해 주세요. 진리. 그래서 수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이렇게 네 가지로 공부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거기 뭐 정의랑 증명이랑 정리 이런 거 써있잖아요. 증명이라고 하는 거의 말뜻은 뭐냐면 알고 있는 명제나 정의를 이용해서 어떤 걸 참인 것을 논리적으로 밝히는 과정, 이게 증명이에요. 다시 명제 증명인데 증명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리나 정의를 이용해서 그 명제가 참인 것을 논리적으로 밝히는 과정, 이게 증명이죠. 증명은 사실 많이 안 해봤으면 좀 어렵죠. 거기 안 적혀있으면 136쪽에 한번 적어볼래요? 136쪽에 없는 것만 적어두세요. 명제는 알고 있고 공리만 적어두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공리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공리의 대표적인 거는 점, 선, 면. 얘를 우리가 사실 점을 무정의 용어라고 부르거든요. 무정의 용어. 이렇게까지 들어가면 너무 어려우니까 이건 안 할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점이라고 하는 건 정의가 뭐냐. 철학적인 문제죠, 사실은. 무한히 작은 공간을 나타내주는 게 점이에요. 무한히 작은 공간. 점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얘는 무한히 작은 공간이 아닌데요? 라고 주장을 한다면, 얘가 점의 정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무정의 용어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대학 가서 배우게 돼요. 자, 지울 겁니다. 자, 지워도 되죠? 네. 자, 오늘 우리가 할 거는 이 증명인데, 증명법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다시. 증명법. 이 증명법에는 일단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직접 증명하는 방법. 이 직접 증명법이 있고, 두 번째는 요 간접 증명법이라고 있거든요. 간접 증명법. 그럼 이 직접 증명법에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3단노법이 있죠. 3단노법. 집합할 때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C의 부분집합이면, A가 C의 부분집합이다. 이거를 좀 다시 얘기하면, P이면 Q고, Q이면 R이다가 만약에 참이면, 이거이면 P이면 R이다.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이런 게 이제 3단노법이죠. 두 번째는, 이거를 이제 여러 번 하면 다단노법이에요. 여러 번 하면 다단노법. P1이면 P2고, P2면 P3고, 쭉 가서 Pn-1이면 Pn일 때, P1이면 Pn이다. 이런 거 이제 다단노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3단노법은 3개니까, 다단노법은 여러 개니까. 이건 어렵지 않죠. 세 번째는 이제 수학적 기납법이에요. 이 수학적 기납법이 직접 증명법의 세 번째 증명법인데, 이 수학적 기납법은 수원에서 배웁니다. 지금 다루진 않을 거예요. 알겠죠? 나중에 합시다. 자, 간접 증명법의 종류는 첫 번째, 뭐가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원래 명제가 참인 것이랑 거짓인 것을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울 때, 이거의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방법을 대우 증명법이라고 하죠. 이건 왜 나온 거냐면, 원래 명제랑 원명제, 그 다음에 대우 명제는 항상 함께 가기 때문이죠. 함께 간다. 참과 거짓 동일하니까. 알겠어? 그러니까 두 번째 쓸 수 있는 게 뭐죠? 여러분들 그 배웠던 거 있지 않아요? 귀류법. 귀류법 들어봤죠? 귀류법은 어떻게 증명하는 거예요? 이따가 하겠지만 이 귀류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요 루트 2가 무리수라는 걸 증명하는 데 있어서 얘가 만약에 유리수라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결론을 부정하는 거야. 이 결론을 부정했을 때 요 가정에 뭐가 생기냐면 모순이 생기게 되거든. 그래서 원래 명제가 뭐 참이다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이 바로 귀류법이에요. 그 귀류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론을 먼저 부정해서 그 명제의 가정에 모순이 생긴다는 걸 이용하여 원래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증명하는 방법이 바로 귀류법이에요. 세 번째는
모순법 이런 것도 있어요. 이 모순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게 될 건 이 두 가지예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하게 될 건 이 두 가지인데 모순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까 선생님이 정리들을 쫙 얘기해 줬잖아요. 정리들이 있는데 어떤 정리를 증명함에 있어서 어떤 명제를 증명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정리를 가져와서 이런 정리 때문에 이 명제가 성립하지 않아요. 라고 증명하는 방법이 모순법이에요. 어떤 정리가 참으로 이미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정리에 의해서 이 명제가 거짓입니다.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이 모순법인데요. 그거는 역시 다루지 않아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증명은 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다 이해하죠? 그러면 일단 하나씩 해봅시다. 지울게요. 다 머릿속에 집어넣었죠? 일단 증명을 하나씩 해볼 텐데 어떤 것부터 할 거냐면 자, n이 자연수예요. 자연수 n에 대해서 n제곱 플러스 2n이 만약에 짝수면 이게 짝수이면 n은 짝수이다. n은 짝수이다.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자, 얘를 증명해 보래. 그럼 얘가 짝수가 됐을 때 이게 짝수면 이게 짝수이다. 근데 이거를 증명하는데 n이 어차피 자연수니까 자, n은 자연수.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되냐면 첫 번째는 증명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어차피 n은 자연수니까 짝수 아니면 홀수잖아.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를 나눠도 돼요. 첫 번째는 n이 만약에 홀수일 때 n이 홀수일 때를 한번 살펴보면 n이 홀수라면 홀수를 나타내주는 식이 뭐야? 2k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되나요? k는 자연수. 이렇게 써버리면 모든 자연수 중에서 홀수만을 뜻하는 식이잖아요. 여기다 집어넣어봐요. 그러면 4k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2배 2k 마이너스 1이니까 얘를 한번 정리해보면 요 4k 제곱 플러스 2k 그다음 마이너스 1 얘도 홀수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얘는 가정에 모순이 생겼어요.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n이 홀수일 때 가정의 모순. 그러니까 홀수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 두 번째는 n이 만약에 짝수라면 짝수를 나타내주는 자연수 중에서 짝수를 나타내주는 n은 2k 형태로 쓸 수 있잖아요. 역시 k는 자연수. 0도 짝수라고 했지만 자연수 n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럼 얘를 집어넣으면 4k 제곱 플러스 4k가 역시 짝수면 짝수잖아요. 짝수라는 거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하는 거 그냥 직접 증명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아까 내가 어떻게 하자고 그랬냐면 대우증명법이나 아니면 규례법을 이용해서 증명하자고 했거든. 그럼 이거의 대우를 한번 써볼게. 우리가 원래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거의 대우가 참이라는 걸 이용해서 증명하겠다. 여기 대우증명법이야. 그럼 이거의 대우를 구해보면 대우가 뭐야? n은 짝수이다를 부정하면 n이 홀수이면 n제곱 플러스 2n이 홀수다. 여기 대우지. 그럼 이게 더 간단하잖아. 얘는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눴어야 되지만 n이 홀수이면 요거가 홀수라고 물어봤으니 n이 홀수인 경우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얘가 홀수라는 걸 증명만 해줬으면 끝난 거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위에서 증명이 됐어요. 이미. 맞아? 얘는 증명 끝. 증명 끝 할 때 보통 이렇게 쓰거든요. 네모 박스로. 아니면 어떻게 써요? QED 이렇게 쓰죠. 증명 끝나면.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대우증명법이 원래 직접 증명하는 것보다 조금 더 수월하다는 걸 보여준 거죠. 쌤 말 이해하나요? 이해 안 간 사람? 됐지? 하나 더 해볼게요. 대우증명법을 하나 더 해볼게요. AB가 자연수야. AB가 자연수인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A 플러스 B가 홀수면 A 플러스 B가 홀수이면 AB 중 하나는 홀수고 AB 중 하나는 홀수. AB 중 하나는 홀수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짝수다. 다른 하나는 짝수다. 자, 얘를 한번 증명해보지. AB가 자연수인데 더한 게 만약에 홀수이면 AB 중 하나는 홀수, 다른 하나는 짝수. 그러니까 얘도 살펴보면 얘가 홀수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A나 B 중에 어느 하나가 홀수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홀수 더하기 짝수 또는 짝수 더하기 홀수 이게 홀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얘를 그렇게 증명해도 되지만 뭐가 A, B가 둘 다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는 안 되므로 이렇게 증명해도 돼. 하지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대우증명법이나 귀류법이니까 걔를 한번 이용해 보자고. 그럼 이거에 뭐부터 써볼 거냐면 대우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대우증명법을 한번 해보면 이거에 대우를 써야 되죠? 그럼 A, B 중 하나는 홀수, 다른 하나는 짝수의 대우가 뭐예요? A, B가 모두 홀수인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 B가 모두 짝수인 경우.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지. 그럼 이 두 가지 경우에 이거이면 A 플러스 B는 홀수가 아니다. 됐어? 그치? A, B가 모두 짝수이면. 그러니까 말로 썼을 때는 어떻게 썼어야 되냐면 얘에 대한 대우명제를 쓰라고 했을 때는 뭐라고 썼어야 되냐면 A, B가 모두 홀수이거나 짝수라면 A 더하기 B가 홀수가 아니다 이렇게 썼어야 돼요. 근데 어차피 증명을 두 가지로 나눠서 할 거기 때문에 요 경우랑 요 경우로 나눠서 쓴 것 뿐이에요. 이해하죠? 이거이면 A 플러스 B는 홀수가 아니다. 얘를 한번 증명해 보죠. 얘를 한번 증명해 보면 A, B가 모두 홀수라면 아까 홀수를 나타내주는 게 뭐였어요? A는 2K 플러스 2K 마이너스 이렇게 썼는데 K가 그럼 프라임으로 써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써볼게요. A가 2n-1이고 B가 2n-1 여기서 M과 N은 자연수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그러면 A 플러스 B를 구해보시면 얘는 2M, 2N 마이너스 2인가요? 두 개 더 있으니까 내가 2로 묶어주면 M 플러스 N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그럼 A, B가 모두 홀수였을 때 둘이 더한 게 2로 묶었으니까 짝수라는 걸 증명한 거죠. 그러니까 홀수가 아닌 게 참인 거예요. A, B가 모두 짝수라면 A는 2N, B는 2N 이렇게 쓰고 N과 N은 역시 자연수라고 쓸 건데 여기서 두 개를 더해보면 A 플러스 B라고 하는 건 2N 플러스 2N에서 2로 묶어주니까 N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도 역시 짝수라고 증명을 한 거죠? 홀수가 아니고 역시 증명이 된 거죠. 이 명제에 대우 명제가 참이라는 걸 증명을 했으므로 이 원래 명제도 참이라는 게 증명이 된 겁니다. 대우 증명법을 이용해서 보인 거죠. 근데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A, B가 자연수라는 거는 부정을 안 했지. 대우 명제를 쓸 때. 얘가 뭐라 그랬어 지난 시간에? 이게 막 대전제. 그렇지. 얘는 대전제예요. 대전제. 얘는 대전제이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부정하지 않는 겁니다. 대우 명제를 할 때. 똑똑한데요? 네, 좋아요. 넘어가 볼게요. 이해했죠? 이해 안 가는 사람? 윤성이 이해했나요? 오늘 처음 온 윤성이? 네. 네, 좋아요. 자, 이번에는 어떤 거 할 거냐면, 루트 5가 무리수임을 증명할게요. 보통 루트 2가 무리수라는 걸 증명했었죠. 얘는 뭐 이용해 줄까요? 얘는 뭐 이용해 줄까요, 얘들아? 증명할 때? 그렇지, 귀류법을 이용할 거야. 그럼 귀류법으로 증명하면, 귀류법이라고 하는 건 아까 뭐라 그랬죠? 결론을 부정하라 그랬죠? 그러면 무리수가 아니라면, 루트 5가 무리수가 아니면 무슨 수죠? 유리수죠? 실수 내에서 유리수라면 그래 루트 5를 어떻게 쓸 수 있었어요? 유리수의 정의는 뭐야? A분의 B꼴로 나타낼 수 있는 A가 0이 아니면서 A, B는 서로소인 정수. 이게 유리수의 정의죠. 루트 5가 만약에 유리수라면 루트 5는 이런 꼴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해요.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해하지? 자 그러면 유리수라면 얘가 된다고 했는데 여기 양변에 이제 루트 5a가 b가 되죠? 그냥 얘를 양변에 제곱하죠? 그럼 5a 제곱이 b 제곱이 됐거든요. 근데 a와 b가 지금 정수기 때문에 잘 생각해봐. 요 b 제곱이 5의 배수야. 5a 제곱이 b 제곱이니까 b 제곱은 5의 배수야. 그럼 b 제곱이 5의 배수면 b도 어떻게 돼요? 5의 배수라는 거 이해하나요? 왜냐면 b가 정수니까. 이해했죠? 그럼 b가 만약에 5의 배수면 b 대신에 b가 5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5k꼴로 나타낼 수 있어요. 얘를 다시 대입해 볼게요. 대입해 보면 5a 제곱이 25k 제곱이죠. 맞아요? 그럼 a 제곱이 5k 제곱이 돼버렸거든. 그러면 a도 다시 역시 어떻게 돼? a 제곱이 역시
5의 배수라는 게 돼버렸으니까 A도 5의 배수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제가 처음에 가정에서 A, B는 서로소인 정수라고 했는데 A도 5의 배수, B도 5의 배수니까 A와 B가 서로소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 모순이 생긴 거예요. 따라서 루트 5는 유리수가 아니라 무리수라는 것이 증명이 된 거죠. 내 말 이해하나요? 이해 안 간 사람, X 하세요. 이해 안 간 사람 소리 지르세요. 루트 5가 무리수라는 것을 증명했는데 뭘 이용했다고요? 귀류법을 이용해서 유리수라면으로 가정을 하여 그 유리수의 정의에 따라서 모순이 생겼다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해, 일단. 이해했니? 네. 대답해줘. 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어서, 자, 지울게요. 이어서 우리가 어떤 거 할 거냐면, 루트 5가 지금 무리수라는 걸 증명했죠. 유리수가 아님을 이용하여, 이번에는 뭐 하라 그러냐면, 루트 7 빼기 루트 5가 역시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해 볼게요. 자,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도 아까처럼 똑같이 할 건데, 요 귀류법을 이용할 거거든. 근데 아까처럼 A분의 B 이렇게 두지는 않을 거야. 그럼 어떻게 둘 거냐면 요 루트 7 빼기 루트 5가 A라고 둘게요. A는 유리수 이렇게 둘게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다 그랬냐면 루트 5가 유리수가 아니면 이용하라고 문제에서 그랬잖아요. 루트 5가 유리수가 아니면 이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요 지금 5라는 게 루트 5로 얘를 정리했을 때 루트 5로 정리를 했을 때 얘가 유리수가 됨을 유리수가 되면 보여줄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니? 다시 얘를 정리해봐. 얘를 정리할 거면 일단 이 마이너스를 넘길게요. 루트 7은 a 플러스 루트 5죠. 이해했죠? 얘를 제곱해봐. 그럼 7은 a제곱 그 다음 2a 루트 5 그 다음 5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루트 5가 유리수가 아니면 이용하라고 했잖아? 얘를 다시 루트 5에 대해서 정리할 거거든. 그럼 루트 5로 한번 정리해보면 얘 넘기니까 2잖아. 그러면 2 빼기 a 제곱을 2로 나눠줘야 되지. 됐어? 근데 우리가 가치계산에 대해서 이런 거 배운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유리수거든? 유리수인데 우리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야. 유리수를 보통 뭐라고 해? 퍼센트 넘버로 해서 Q라고 쓰죠. 지퍼 Q. 이해했어? 이런 거 하나 볼게. 어떤 원소가 이 Q의 원소야. 유리수의 원소야. B도 유리수 집합의 원소야. 이랬을 때 더한 것도 유리수 집합의 원소니? 맞아? 유리수 두 개 더해도 유리수야? 네. 그치. 뺀 거는? 얘도 유리수야? 네. 곱한 거는? 유리수야? 네. 나눈 거는? 유리수야? 네. 아니지 얘는. 왜냐면 B가 0일 수도 있잖아. 0분의 뭐는 쓸 수 없잖아. 얘는 맞아. 얘는 다 맞는데 얘는 틀려. 알겠어? 얘는 이런 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유리수들끼리의 원소를 가져와서 더했을 때 유리수의 원소라고 했을 때를 그러니까 유리수 두 개 더해서 또 유리수잖아.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 유리수 집합은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다라고 얘기해요. 들어봤어요? 유리수 집합은 그러니까 유리수 집합 Q는 집합 키워드 이렇게 쓰는 거야. Q는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다 이런 표현을 해요. 다시 유리수 집합은 뺄셈에 대해서 닫혀 있다. 맞는 말이라고. 유리수 집합은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다. 맞는 말이라고. 하지만 유리수 집합은 나눗셈에 대해서 닫혀 있지 않지. 그럼 뭐라 그럴까? 닫혀 있지 않으면 뭐 한 거야, 얘들아? 열려 있어요. 그렇지, 열려 있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닫혀 있지만 얘는 열려 있어요. 이 곱하기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럼 하나만 더 해볼까요? 무리수 한번 볼까요? 무리수. 무리수란 집합을 한번 볼까? 자, 무리수란 집합 한번 봤을 때, 자, 무리수는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을까요? 아니면 열려 있을까요? 빨리 얘기해줘요.
닫혀 있어요. 닫혀 있어요. 닫혀 있어요. 다시. 자, 예를 들어서 그 무리수가 닫혀 있으려면 어느 임의의 무리수 두 개를 가져와서 더해도 무리수가 돼야 되거든? 근데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를 더해봐. 그럼 얘는 무리수가 아니잖아. 맞아? 무리수를 보통 P라고 쓰기도 하거든? 집합 P? 닫혀있지 않잖아. 0이 돼버리니까 이건 유리수잖아. 그러니까 무리수는 더하기에 대해서 닫혀있지 않아요. 열려있어요. 마찬가지로 빼기도 열려있고 곱하기도 열려있고 나누기도 당연히 열려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실수는 그럼 하나만 더 해보자. 실수는. 실수 집합이라고 하는 거. 보통 실수는 어떻게 쓰죠? 실수는 영어로 하면 뭐예요? 리얼 넘버죠? 실수 집합 이렇게 제일 많이 쓰죠. 이게 제일 많이 쓰는 기호죠. 실수 집합은 이 덧셈에 대해서 열려있어요? 닫혀있어요? 닫혀 있어요. 닫혀있죠. 실수는 두 개를 임의로 더해도 무조건 실수고 빼기도 실수고 곱하기도 실수지만 나눈 거는 0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칙연산이 어떤 집합이 그 집합 안에 대해서 닫혀있는지 닫혀있지 않은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루트 5가 2분의 2-a제곱으로 썼잖아요. 근데 a는 지금 유리수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얘는 0이 아닌 유리수예요. 지금. a는 당연히 0이 아닌 유리수죠. 0이었다면 얘네들이 같았어야 되니까. 이해했죠? 네. 그럼 0이 아닌 유리수이기 때문에 2에서 a제곱을 빼줘도 유리수예요. 그리고 유리수로 나눴으니까 유리수예요. 얘는 유리수의 원소가 돼야한다는 얘기죠. 요 값은. 그래서 자, 2분의 2-a제곱이란 요 값이 요 유리수의 원소가 돼야 하는데 우리가 앞서서 루트 5가 유리수가 아니라는 거를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립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순이 생긴 겁니다. 내 말 이해했습니까? 자, 이해 안 간 사람 X. 닫혀있다랑 닫혀있지 않다라는 내용은 살짝 그 위에 적어두세요. 나중에 또 볼 일이 있을 겁니다. 140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살짝 적어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나 갑자기 딴 길로 되게 빠져들었어. 오늘 중요한 거 해야 되는데. 나 빨리 합시다. 몇 쪽에 적어요? 140쪽에 적으면 되지 않을까? 140쪽. 딴 길로 갑자기 새네요. 벌써 9시 23분이야?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직? 지워도 되죠? 네. 이번에는 뭐냐면, 그, 절대부등식에 대해서 봅시다. 이걸 오늘 해야 되거든요. 절대부등식.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부등식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 거 알았어, 얘들아? 부등식의 종류에 두 가지가 있지. 수학상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배웠던 게 부등식이었잖아. 첫 번째 무슨 부등식일까? 그치, 하나는 절대부등식이야. 그리고 또 하나는 뭐게? 하나 맞추면 나중에 오면 한 문제 알려줄게. 자, 부등식의 종류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절대부등식이야. 또 하나는 뭐게? 조건부등식. 아, 그렇지. 조건부등식이죠. 네. 이게 수학상에서 배웠던 거죠. 왜 조건부등식이라고 불렀냐면 해가 조건으로 나오니까. 절대부등식은 우리가 항등식처럼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에요. 그럼 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면 이 첫 번째는 일단 그 절대부등식의 종류를 보고 있거든요. 일단 기본적인 절대부등식 이렇게 써줄까? 이 기본적인 절대부등식의 종류에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아는 게 그냥 완전 제곱식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A 풀마 B의 전체 제곱인데 항상 0보다 이상이죠. 그러니까 모든 실수 A, B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라고 0보다 이상인 게. 그러니까 얘는 이제 기본적인 절대부등식의 대표적인 거죠.
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이거 어떻게 됐죠? 2분의 1에 a 마이너스 b의 제곱, b 마이너스 c의 제곱, c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썼죠? ca가 아니라 c 마이너스 a 제곱. 얘가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절대부등식의 기본적인 절대부등식이에요. 이 두 가지.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다 알죠? 그다음 두 번째가 어떤 거냐면 그 유명한 산술평균, 그 다음에 기하평균, 그 다음에 조합평균의 부등식. 산술기하 조합평균의 부등식. 그럼 이렇게 내가 이미 답을 써놨잖아요. 그럼 산술평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두 수의 그냥 평균이에요. 그럼 A랑 B의 평균을 구할 때 둘이 어떻게 돼요? 더해서 2로 나눠주죠. 이게 산술평균이에요. 자, 기하평균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두 개를 곱한 다음에 어떻게 해준대요? 루트를 씌워주면 돼요. 알겠어요? 자, 조합평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역수들의 평균을 구한 거거든요. 그럼 역수들의 평균을 구해보자. A분의 1과 B분의 1의 평균을 구하려면 둘이 더해서 2로 나누지. 그럼 얘를 통분하면 AB분의 A 플러스 B잖아. 여기 분모에 아직 2가 있고. 정리하면 2AB분의 A 플러스 B잖아. 내가 역수의 평균을 구했으니까 다시 역수를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조합평균을 나타내주는 식은 A 플러스 B분의 2AB예요. 그럼 얘도 양수 AB에 대해서 조건이 있어요. 양수 AB. 양수 AB에 대해서 어떤 게 성립하냐면 요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 AB보다 이상이고 루트 AB가 A 플러스 B분의 2AB보다는 항상 이상이에요. 그리고 여기 등호 있잖아요. 요 절대부등식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등호 성립 조건이거든요. 이 등호 성립은 언제 가능하다? 이 두 수가 같을 때 이거일 때 가능하다. 이걸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사실 그 유명한 우리가 수학하를 배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명제의 증명을 배웠다고 했을 때 절대부등식이라는 걸 안다고 했을 때 안다고 하는 거 절대부등식을 안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산술기하 조합부등식 산술기하 조합평균의 절대부등식. 그럼 우리가 얘가 왜 성립하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궁금하죠. 증명을 해볼게요. 증명도 간단합니다. 증명도 간단한데 먼저 얘가 성립한다는 걸 먼저 증명해 볼게요. 뭐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 ab보다 이상이라는 걸 증명하래요. 단 ab는 양수. 자, 여기다 2 곱하죠? 그럼 a 플러스 b 마이너스 2루트 ab가 0보다 이상이죠. 됐어요? 그럼 얘 어떻게 해주죠? 얘가 왜 항상 0보다 이상이죠? 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 얘 어떻게 해줘야 되죠?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그렇지. B.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죠.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전체 제곱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따라서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한다라는 것도 파악되죠. 됐습니까? 쉽죠? 자, 얘도 마찬가지요. 이번에는 이 오른쪽에 있는 걸 증명해볼게요. 자, 오른쪽에 있는 걸 증명하려면 오른쪽에 있는 걸 증명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나 뭔가 반대로 쓴 것 같은데 아닌가? 오른쪽에 있는 걸 증명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일단 빼보세요. 루트 AB 빼기 A 플러스 B분의 2AB가 거꾸로 썼나? 내가 지금 0보다 이상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거든? 0보다 이상 맞죠, 이거? 0보다 이상.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할 거냐면 A 플러스 B를 일단 통분할 거예요. 그럼 얘를 통분해보면 A 플러스 B의 루트 AB 마이너스 2AB고 얘는 분모는 A 플러스 B예요. 그럼 얘가 0보다 이상이라는 걸 증명하는 데 있어서는 분자가 0보다 이상이라는 것만 보여줘도 충분한 거죠. 이 B가 어차피 양수니까. 그럼 분자에서 루트 AB로 묶어볼까요? 분자에서 루트 AB로 묶어보면 A 플러스 B 마이너스 2루트 AB잖아요. 얘도 아까 했었던 것처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됐죠. 됐어요? 얘도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등호는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뭐 했냐면 두 개짜리에 해당하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과 조합평균이 무엇이고 무엇인지 얘기해줬고 걔네들에 관해서 대소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한 거예요. 쌤이 하는 말 이해하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운 거 별로 없어요. 대우직만법, 규律법, 그 다음에 산술기하 조합평균의 부등식의 관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산술기하 관계식. 알겠어? 줄여서 뭐라고 부를까요? 우리가 이름을 붙일까요? 너무 중요하니까. 산술기하 조합평균의 절대부등식.
네, 줄여봐요. 산기조 절부 이상하네요. 지울게요. 자, 근데 이 지금 산술기하 조합평균만 가지고도 한 1시간에 얘기할 수 있어요. 일단은 오늘은 이거 다 나가진 않을 거니까 일단은 2개짜리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뭐 해야 되냐면 아직 지금 2번 하고 있거든요. 절대분원식의 2번. 절대분원식의 2번을 하고 있는데 이 3개짜리도 가능해요. A, B, C가 모두 다 양수일 때 3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이번에는 세제곱근. 이거 뭐라고 불러? A, B, C의 세제곱근이 아니죠? 세제곱근 A, B, C라고 불러야 되죠? 내가 한 말의 차이점을 이해하나요? A, B, C 곱한 거의 세제곱근이 아니라 세제곱근 A, B, C라고 불러야 되죠? 얘도 성립해요. 역시 등호는 등호 조건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 이 세 개의 수가 같을 때. 아직 2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에 대한 증명을 해볼게요. 얘에 대한 증명. 그럼 얘에 대한 증명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얘들아? 한번 아이디어를 얘기해 주세요. 얘에 대한 증명. 자, 얘에 대한 증명은 어떻게 하냐면, 세제곱근이 보기 싫어요. 그래서 세제곱근 A를 X로 두시고, 세제곱근 B를 Y로 두고, 세제곱근 C를 Z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다 대입해보면, A라고 하는 건 X 세제곱이죠. B라고 하는 건 Y 세제곱이죠. C라고 하는 건 Z 세제곱이죠. 3을 우변에다 넘겨보면 3XYZ 이렇게 나오거든. 나 따라와요 지금? 못 따라왔으면 소리 질러? 얘를 좌변으로 넘겨볼게. X 세제곱, Y 세제곱, Z 세제곱 빼기 3XYZ지. 얘가 0보다 이상이야. 얘가 0보다 이상인 거를 증명하려면 뭐 이용해줘야 돼요? 이거 딱 보니까 인수분해 공식 생각나지 않나요? 2분의 1에 X 더하기 Y 더하기 Z에 X-Y의 제곱 Y-Z의 제곱, Z-X의 제곱. 여기가 성립하잖아요. 그럼 XYZ는 A, B, C가 어차피 양수니까 XYZ도 다 0보다 큰 거고 얘는 양수고 얘는 다 제곱했을 때 X가 얘도 0보다 이상이죠. 따라서 얘네들이 곱한 게 0보다 이상이라는 게 증명이 된 거죠. 그럼 얘가 0이 되기 위해서는 얘는 0이 될 수 없으니까 X랑 Y랑 같고 Y랑 Z랑 같고 Z랑 X랑 같아야 돼. 즉 X랑 Y랑 Z랑 다 같을 때, 즉 A랑 B랑 C랑 다 같을 때가 등호가 성립한다는 거죠. 그래서 3개짜리에 해당하는 산수평균, 이게 3개짜리에 해당하는 산수평균이고 이게 3개짜리의 기하평균이에요. 조합평균은 복잡해서 안 나옵니다. 3개짜리는. 이게 3개짜리에 해당하는 산수평균과 이 기하평균의 절대분원식의 관계도 이렇게 성립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내 말 이해했니? 얘들아? 네. 내 말 이해했죠? 자, 그럼 3개짜리 했으니까 뭐 해볼까? 4개. 4개짜리 해볼까요? 4개짜리? 네, 좋아요. 4개짜리 하나 해볼게요. 아직도 2번이에요. 아직도 2번인데, 4개짜리라고 하는 것은, A, B, C, D, 얘를 4로 나눠준 게, 4제곱근 A, B, C, D가 된다는 걸 증명하라는 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A, B, C, D는 다 양수입니다. 0보다 커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증명할 거냐면, 4제곱근을 치환하기에는 4제곱근짜리, 그러니까 4제곱하고의 곱셈 공식을 우리가 외우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같은 경우는 2개짜리를 활용해서 할 거예요. 그럼 2개짜리를 활용해서 한다는 말은, 2분의 A 플러스 B, 그 다음에 2분의 C 플러스 D, 하나씩 볼까요? 다시. 2분의 A 플러스 B랑 요 2분의 C 플러스 D, 이거를 2개를 더해서 2로 나눠주면 요 좌변에 있는 식이 나오잖아요. 근데 2분의 A 플러스 B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루트 AB보다 이상이라는 게 증명이 돼 있어요. 이미 앞에서 증명했죠. 2분의 C 플러스 D라고 하는 것도 루트 CB보다 이상이라는 게 이미 증명이 돼 있죠. 얘를 2로 나눠준 거랑 그럼 성립해야 되잖아요. 이게. 얘네들을 잘 봐. 요게 A고 요게 결국은 B고 이거 2로 나눴잖아.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요 루트에 얘네들 곱한 거. 루트의 AB, 루트 CD보다 이상해요. 얘 두 개, 이게 산수평균, 이거 기하평균으로 본다면. 얘는 다시 어떻게 돼? 4제곱근에 A, B, CD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럼 끝났어요. 얘가 정리하면 4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인 거죠. 그럼 그게 여기 4제곱근, 이 4제곱근이다. 여기 앞에 큰 4가 아니야. A, B, C, D보다 이상이라는 걸 A, B, C, D가 성립한다는 걸 증명한 거고, 이때 등호 성립 조건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얘가 등호가 성립하기 위해선 A랑 B랑 같아야 되고 C랑 D랑 같아야 되는데 여기서 또 등호가 성립하려면 A, B랑 C, D의 곱이 서로 같아야 되죠. 그러려면 A랑 B랑 C랑 D랑 다 같을 때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등호는 이 경우에 성립한다. 내 말 이해하냐? 얘들아? 네, 좋아요. 사실은 이 절대부등식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뭐부터 얘기를 했어야 되냐면 두 수의 대소 판정에 대해서 먼저 얘기했어야 되거든요. 두 수의 대소를 판정하는 방법. 그러면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슬쩍 건너뛰려고 했는데 그냥 다시 한번 해보면 예를 들어 두 수가 P랑 Q라고 해봐. 그럼 두 수의 대소를 판단하는 가장 기본이 뭐죠? 뭘 이용하는 거죠? 두 수의 차를 이용하는 거죠. P-Q를 뺀 게 0보다 크면 P가 Q보다 큰 거고 P-Q가 0이면 P랑 Q랑 같은 거고 P-Q가 0보다 작으면 P가 Q보다 작은 거죠. 가장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이용할 수도 있냐면 이 두 수의 비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좀 전제 조건이 이 P랑 Q가 전부 다 양수일 때 양수고 나누었을 때 대소를 판단하는 게 더 쉬운 경우. 얘 같은 경우는 Q분의 P가 만약에 1보다 크면 P가 Q보다 크다 이런 거 얘기할 수 있겠죠. 1이랑 같으면 같은 거고 1보다 작으면 P가 Q보다 작은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듭 제곱의 차를 이용해도 돼요. 거듭 제곱의 차. 그러니까 그 루트 같은 게 있으면은 얘도 뭐 양수일 때 해줘야겠죠. 얘도 양수일 때 PQ가 전부 다 양수일 때 P제곱에서 Q제곱을 뺐을 때 양수면 P가 Q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죠. 가장 기본이에요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어떤 게 있냐면 A가 B보다 크고 그다음 C가 D보다 클 때 A-D랑 그 다음에 B-C 이거의 대소를 한번 판단해 보아라. 그럼 대소 비교의 가장 기본은 두 수의 차라 그랬잖아요. 그럼 A-D랑 요 B-C의 차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A랑 B의 대소관계랑 C와 D의 대소관계가 나와 있는데 얘를 그렇게 써보면 A-B랑 C-D 합으로 쓸 수 있죠? 근데 얘도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크니까 이게 0보다 큰 거죠. 따라서 요 A-D가 B-C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대소 비교의 가장 기본 두 수의 차. 그다음 두 번째는 A랑 B가 둘 다 0보다 이상이에요. A랑 B가 둘 다 0보다 이상인데 루트 2의 A 플러스 B랑 그 다음에 루트 A랑 루트 B 얘네들의 대소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얘네들의 대소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루트가 있으니까 조금 거슬리잖아요. 루트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주자고? 거듭 제곱의 차를 한번 구해보자고. 얘가 만약에 세제곱근이었으면 세제곱하면 돼. 여기서 양수라고 보장돼 있으면. 얘를 일단 제곱해봐. 2배 A 플러스 B가 얘 제곱하면 A 플러스 B 마이너스 2 루트 AB잖아요. 이 제곱한 것들의 차를 구해보자고요. 남는 게 A 플러스 B 플러스 2 루트 AB인데 얘를 정리하면 루트 A 플러스 루트 B의 제곱 아까 했던 거랑 똑같죠? 얘도 항상 0보다 이상이죠. 등호는 A랑 B랑 둘 다 0일 때만 성립하는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항상 이런 거 할 때 조금 주의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나 틀렸다. 여기가 플러스죠? 여기가 마이너스죠? 여기 마이너스죠? 여기 0일 필요가 없네요. 이런 거 했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항상 여러분들이 답을 쓸 때는 요 등호 성립 조건도 같이 써주세요. 같이 꼭 써주기. 선생님 제발 부탁합니다. 채점하는데 요 등호 성립 조건이 없으면 다 틀렸다고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등호 성립 조건을 쓰지 않았으면 난 다 틀렸다고 할 거야. 왜 틀렸는지 얘기 안 해줄 거야. 다시 얘기할게요. 절대부등식에서 뭐 이렇게 그 산술계와 평균의 관계를 이용할 때나 뭐 등호 성립 조건을 이거는 사실 안 써도 되긴 해. 왜냐면 이거의 대소를 판단하라고 했으니까. 하지만 대소를 판단하라고 했을 때는 얘가 얘보다 큰지 아니면 같은지를 보여줘야 되거든. 근데 크거나 같다는 맞아. 답은 맞는데 어떨 때 그러면 0이 될 수 있느냐? 얘네들을 파악해 줘야 되잖아.
그래서 이 등호 성립 조건이 되게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 지금부터 습관을 잘 들여야 돼요. 등호 성립 조건도 항상 같이 기재해 주세요. 알겠죠? 자, 이번에는 2의 30승이랑 여기 지워볼게요. 여기 지워보면 이번에는 2의 30승이랑 그 다음에 10의 9승 얘네들의 대소를 비교하래. 근데 2의 30승 그래 1024 세제곱 하면 돼. 10의 9승 뭐 10억이잖아. 뭐 계산하면 돼. 뺄 수 있어. 하지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요 뭐 이용할까 이번에 1번 3번 했으니까 2번 안 했잖아. 2번 이용을 세보자고. 어떻게 할 거냐면 어차피 둘 다 양수니까 얘네들을 나눠봐. 나눠보면 10의 9승분의 2의 30승이지. 맞지? 그럼 이제 공통적으로 좀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9랑 30의 최대공원수가 3이니? 그럼 얘를 어떻게 쓸 거냐면 요 10의 세제곱의 세제곱으로 쓸 거고 2의 10제곱의 세제곱으로 쓸 거거든? 그럼 얘는 어떻게 써? 1000분의 1024의 전체의 세제곱으로 써도 되고 얘가 1보다 큰 거잖아. 그러면 나누었을 때 1보다 크니까 요 2의 30승이 요 10의 9승보다 크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야. 쌤이 하는 말 이해하니 얘들아? 별로 안 어렵지? 어렵니? 안 어렵다고 해줄래 얘들아? 안 어렵지? 네. 네. 어... 어... 한 문제만 해볼까요? 한 문제만? 한 문제만 해볼게요. 이게 이제 보기 문제고 보기 문제고 어떤 거 해볼 거냐면 자 A가 0보다 크고 그 다음 B가 0보다 커. 그 다음 A 플러스 B는 1이고 그 다음에 A라는 식이 AX 플러스 BY고 그 다음에 B라는 식이 또 BX 플러스 AY인데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요 AB랑 그 다음에 XY의 요 대소를 비교하여라. 이게 질문이야. 그치? AB랑 XY의 대소를 비교하여라. 저 그러면은 일단 이 식을 해볼게. 이 식을 해보면 요 AB라는 식을 먼저 구해봐. AB라는 식을 먼저 구해보면 얘네들을 곱해야 되잖아? 그럼 곱해봐. AX, BY 그 다음에 BX, AY 여기에서 AB 빼기 XY를 그냥 바로 구할게요. 내가 구하고 싶은 게 AB 두 수의 차 XY 두 개의 차를 구할 건데 여기서 그럼 XY를 빼주면 되죠. 그럼 얘는 전개해볼까요? 전개해보면 어떻게 돼요? AB X제곱 A제곱 XY B제곱 XY AB Y제곱 빼기 XY 이렇게 되죠. 그럼 얘도 이용해줘야 돼. 얘도 이용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바꿔줄 수 있죠? 여기 지금 얘랑 얘를 보니까 집어넣어보면 AB X제곱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빼기 1의 XY AB Y제곱까지 썼거든? 근데 더한 게 1이네. 그럼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 플러스 B의 제곱에다가 빼기 2AB로 쓸 수 있었잖아? 빼기 1도 있고 얘가 어차피 1이니까 얘네들이 사라지지. 맞아? 얘가 어차피 1이니까 얘네들이 사라지잖아? 그럼 내가 이 전체를 뭐로 묶을 수 있어? AB로 묶을 수 있잖아.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Y 여기 Y제곱 이렇게 남겠네. 그럼 또 정리하면 AB에 X-Y 전체 제곱이 이렇게 나오잖아? 얘가 A와 B가 양수라며 플러스 제곱식이니까 0보다 어떻게 돼? 크거나 같네. 곱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그래서 이런 거 쓸 때 항상 어떻게 하라고? 뺐을 때 0보다 이상이니까 결론 AB라고 하는 값이 XY보다 크거나 같아.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여기 쓰인 X랑 Y가 같을 때 성립한다. A랑 B가 아니라 X랑 Y랑 같을 때 성립한다. 이 등호 성립 조건을 꼭 같이 써달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하나요? 자, 그러면 축제가 어디까지냐면 148페이지까지. 자, 148페이지까지. 여기 지울게요. 지우고 축제는 적어줄게요. 여기 23단 여러분들도 적으세요. 명제의 증명 페이지 148. 단 거기에 중간에 안 한 게 있어요. 뭘 안 했냐면
그 141, 2는 안 했거든요. 페이지 141이랑 142는 제외하고 하시고요. 비둘기집에 어울린데 얘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다음 시간에 해보고 그 다음에는 그 연습문제 있잖아요. 연습문제는 하나, 둘, 셋, 넷, 네 개씩만 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기본 1부터 6까지랑 1부터 5, 1부터 6, 1부터 6이랑 뒤에 걸 못할 것 같은데? 기본 1, 2, 3, 4, 5, 6 다음에 실력 1, 2 오케이. 그 다음에 기본 연습 문제. 기본 연습 문제 1부터 6까지랑 실력, 그러니까 1부터 6까지야. 기본 연습 문제 1부터 6까지랑 실력 연습 문제 3개만 하죠. 12부터 14. 대신 모른다고 물어보지 말고 고민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냥 이거 풀어주세요. 안 풀어줄 겁니다. 몇 문제 안 됐잖아요. 6, 7, 8, 9문제밖에 안 되죠. 여기 앞에 있는 부분에 예제, 유제도 어려운 게 많거든요. 정확하게 하시고요. 연습 문제도 뭐 플러스 채점 나한테 보내는 거 똑같은데 그냥 모른다고 하지 말고 한 방에 좀 잘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9시 50분이네요. 조금만 쉴까요? 네. 10분만 뒤에 다시 접속합시다. 좀만 쉬어, 얘들아.